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삐뚤어진 대북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죠.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18일 날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제2의 뉴시스 통일 경제 포럼에서 한 말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그리고 6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 그러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정인 특보는 또 지난 11일 날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의 협상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랬고요.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지난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도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차이점을 봤을 뿐이다. 아주 참 애매모호한 말도 했고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90%를 합의했는데 10% 정도 합의를 못 본 상황에서 90%로 그냥 나가려고 그랬는데 북한이 관련해서 문서를 달려고 했더니 트럼프가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이 서류를 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판이 깨졌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듣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교착 국면이 있는데 이건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번에 새로 이제 임명이 됐죠. 닥치고 대북 경협을 주장하면서 대북 제재의 무력화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같은 포럼이죠. 거기서 이 김현철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잘 들어보세요. 기존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미 핵을 포기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고리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에 기반해서 다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했다라고 그랬고요. 하노이에서 북미가 밝힌 상호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두 양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두 핵심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지고 10명이나 7, 8명은 알고 있는 내용을 그걸 모른 채 하고 딴소리를 하고 이렇게 왜곡하고 오도하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 하나 따져볼까요? 하나씩. 이 문정인 특보가 한 말을 보면 우선 팩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해왔던 말들을 이걸 번복할 수 없으니까 이미 상황이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또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하는 희망적 사고, 여기에 억지 주장들이 결합돼 가지고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되는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특보가 이날 발언한 걸 보면 지난 12일 날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한반도 평화 포럼 발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문재인 특보가 전 세계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뜻이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설파하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한미동맹을 해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10일 날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평화포럼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성공적이어서 겨우 2분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한 겁니까? 또 5월이나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함께 남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당시 이 문특보가 또 무슨 말도 했냐면 문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대화하는 메커니즘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뭐가 살아난 겁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자신과 상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이 엄청난 변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번에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비아냥거리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니 당신이 김정은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해라. 당신이 비핵화 아니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김정은이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해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을 끝나고 미국을 하는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도 그 이야기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했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비행기에서 했던 말을 청와대는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나중에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중재자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김정은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한테 말 좀 정확하게 전달해달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정인 특보도 지금 하는 말들 보면 완전히 자기 생각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관적으로 확증 편향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증 편향과 희망적 사고가 얼마나 지금 현실을 오독하고 있는가. 그 오독한 걸 가지고 대북 정책을 짜고 대미 외교를 하고 있으니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요? 코미디입니다. 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자기 좋을 때로만 해석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남북미 삼각 대화 메커니즘이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학의 교수고 학자고 대통령 특보라는 양반이 저런 소리를 할까? 아니 미국에서 나오는 언론들 몇 개만 체크해봐도 아니 미국까지 갈 거 없고요. 한글로 된 신문 몇 개만 체크해봐도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안 보이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정상회담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정상회담에 동부인을 해가지고 환담하는 거 그것도 겨우 2분이요. 그리고 여러분 27분 동안 뭘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옆에다 놔두고 부부 놔두고 혼자 그냥 다 기자들하고 인터뷰하고 혼자 말 다 끝내고 꽁 마쳤잖아요. 그게 무슨 놈 정상회담입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 구경만 하고 히 웃고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놈 정상회담입니까? 그게 성공적이에요. 문재인 특보가 구독하는 신문은 무슨 별나라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문정인 특보가 보는 텔레비전은 그 텔레비전 뉴스는 어디 화성이나 목성에서 방송하는 겁니까?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남북미 정상회담이요? 웃기는 전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99.99%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신이 들려가지고 신이 내려가지고 개과천선해가지고 핵무기를 갑자기 미국에 다 바치겠다. 이런 행동하지 않고서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고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가능치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남북 간에 갑자기 어떤 획기적인 일이 벌어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둘 만한 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면이 그대로 지속된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 생각 안 합니까? 하노이 대한 회담 평가에 대해서도 문 특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패한 게 아니다. 결렬된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건 나경원 책임이다. 그따위 소리 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결렬했다고 그러고 지금은 결렬된 게 아니다 그러고 도대체 이 양반의 주관은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건 가짜 뉴스에 근거한 오판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문특보의 실력이나 자질이 의심되는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이 미국 통 맞나? 정말 외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가?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문특보는 지난 4월 4일에도요, 국제학술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풍계리의 사찰과 검증이 확인되면 미국의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소리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문 대통령은 이 문특보의 이런 발언을 믿고 미국의 굿 이너프 딜을 자신 있게 제시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완전 패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게 그따위 꼴이 나고 완전 실패한 한미 정상회담이 되는데 상당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문정인 특보가 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패착이었고 미국을 전혀 모르고 한 진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좀 더 멀리 보자면 지난해 5월 17일에 뭐라 그랬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을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 특보를 한 자가 할 소리입니까? 한미동맹을 없애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3월 12일에는 뭐라 그랬느냐? 올해죠. 하노이 회담 결렬에 미국이 책임이 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문정인 특보의 눈은 오직 북한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김정은의 대변이 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유의상정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게 아니라 김정은 입장에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쌍방의 책임이다 그러고 말을 싹 꼬리를 내렸잖아요. 이 문정인 특보 스스로가 자신을 가장 친북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판을 제대로 읽을 리가 없죠. 우리가 터널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옆을 못 보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문 특보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원인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가지고 남북 경제 협력에 반대 의사를 펼친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 그 원인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결렬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 특보가 이렇게 오리로 가득한 오보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이걸 통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생각까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의 인터넷 사이트 들어오면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의 아무 말 대잔치라는 기사에 자세하게 쓰여 있으니까 한번 좀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현철 장관은 또 어떨까요? 이 김현철 장관은 비현실적 판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김 장관의 발언을 평가하기 전에 지난 3월 13일 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문정인 특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문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김현철을 내정한 것은 미국에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문 대통령의 속내를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언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김 장관이 얼마나 확증 편향이 심각한지 그리고 얼마나 병적인지를 금방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김 장관은 김정은이 핵을 버리고 경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헛된 이야기입니까? 김정은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건 아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며칠이 지났는데 그걸 벌써 까먹었습니까? 아니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이가 했던 말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그거고 나는 나라는 이야기입니까? 김정은이 12일 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정연설에서 핵 경제 병진의 위대한 대업성취를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핵무장 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했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비핵화를 하겠다, 핵 포기하겠다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김정은이 핵을 포기했다고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김정은의 도발적 행태는 17일 날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 시험으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탄도무기는 아닙니다만은 남한이나 일본을 향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 이걸 좀 염려해 가지고 탄도미사일은 아닙니다. 탄도미사일은 바로 제재 사항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도미사일을 한 건데요. 이건 이제 미국에는 위협이 전혀 안 되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런 김정은의 호전성을 보면서도 어떻게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은 이 핵무기를 가질 생각도 없고 경제를 지금 중시하고 있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저 김정은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칩니다. 북한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는데도 선남북 경협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지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저러다가 미국으로부터 세컨다리 보이콧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저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철 장관 같은 사람이 외교 안보 라인의 한 축으로 있으니까 북한의 해상 환적 활동을 감시할 리가 없죠. 북한의 불리한 정보를 미국이나 일본에 전달할 리가 없죠. 그런 태도들이 지금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가운데 선북한 후 한미동맹 이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겁니다. 그야말로 감성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가치관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도 오판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도 할 수 있는 거짓말을 대담하게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 중국이 가장 믿을 만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요? 김정은이 지금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이요? 아니, 지금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그때의 한미관계보다 더 악화된 것이 지금 아닙니까? 중국이 가장 믿을 만한 대통령이라고요? 중국은요, 문재인 정부를 아예 우습게 봅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니까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아요? 정말 슬픕니다. 이 대한민국 현실이. 오늘도 참 이렇게 마음 편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만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요. 18일 중앙일보가 인터넷판에 단독 보도라 그러면서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언급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이라는 말을 달았잖아요. 이건 이미 우리 신문이 4월 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의 단독보다 13일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라는 보도를 통해서 보도를 했고요. 4월 6일 날 유튜브 우리 이 와이타임스 논평의 78탄 보시면 바로 이 똑같은 내용이 방송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7만 명 이상의 독자들이 다 본 기사입니다. 이걸 이번에 중앙일보가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 언급했다. 이걸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터넷 신문 와이타임스와 우리 유튜브 방송 와이타임스 논평이요. 우리나라 어느 매체보다 심지어 공중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뭐 이런 자랑인 것 같지만 이건 좀 말씀 좀 드릴 필요가 있어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그때 미국 2단계 비핵화 협상 전략 및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2월 9일 날과 1월 15일 날 이 보도를 했습니다. 틀어진 미중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펼친 것인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2019년 미사일을 제거하고 WMD를 제거하고 2020년에 핵무기의 미국 반출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것이다. 이미 하노이 회담이 훨씬 열리기 한 달 전에 이미 저는 미국으로부터 소스를 받아서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정 보도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뿐 아니고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다른 매체들이 보도하기 2일 전에 특정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북중 정상회담 시진핑의 조언, ICBM 해체, 북핵 해체 진정성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내용이 이번에 이야기됐다는 것을 1월 1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 보도와는 달리 2018년 내에 종전선언 절대 안 된다. 남북철도 개설 못한다. 김정은 방한 못한다 하는 것을 이미 10월 14일 날 우리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공지를 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 보도와는 달리 교황이 방북하지 않는다라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 방북 떼쓰기, 가톨릭에 대한 도전이다 하는 기사로 10월 18일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 아니고요. 2018년 구구절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뉴스를 특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8월 23일입니다. 평양 방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른 신문이 전혀 보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 와이타임스 논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대북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